네, 안녕하세요. 썬랩 대표 현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어떤 사회혁신이나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성과물을 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썬랩은 여기 보시다시피 사회적 가치, 건축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축가 2명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저희는 사실 같은 건축 회사에 다니다가 건축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래서 되겠냐, 이런 말들을, 불평불만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남짓 된 회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성과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이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이 사실은 저희는 건축학도로서 예술적 측면도 있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구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 내부에서도 건축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표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공간 환경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 디자인이란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기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한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설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지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은 건설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한창 이제 그 발전의 시대를 거친 우리나라로서는. 그렇지만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지금의 사회적인 건축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건축이 또 다른 의미로서 충분히 우리에게 작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가치, 자본적인 가치, 사업적인 가치로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을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온 할머니 댁인데요. 요 말씀 드리기 전에 건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이제 이번 주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정이었고, 저도 건축 과정 중에 가서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이제 방송을 했더라고요. 무한도전에서 이제 우주선이 내려왔다고 가정하고 이제 멤버들이 외계인이 되는 그런 설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이 하나의 콘텐츠로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이슈가 됐던 거는 기존에 있던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자취를 흔적도 없이 감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어떤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건물, 환경들을 더 좋게 만드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어떤 그런 구조물 이상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지난주 제가 다녀온 할머니 댁인데요. 동작구의 3번지입니다. 사실은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6명이고 지금 경매 중입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권은 또 다른 분한테 있고요. 근데 이 할머니 지붕이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겁나신다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건들진 못했는데, 건들지 못한 이유는 그거를 떼는 순간 지붕을 다시 덮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없느냐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실 이 할머니를 이주시키려고 해요. 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죽으면 죽었지 이사는 안 가겠다. 난 여기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느냐. 소유권이랑 이런 거는 상관없는 얘기죠. 네. 건물이란 것이, 그리고 집이란 것이, 건축이란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 사실 건축물 수로만 전국에 약 32.4% 정도 됩니다. 현재.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곳은 많이 있고요. 그런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건축가로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설계 용역을 맡기는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가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에는 그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인 거죠. 이런 문화인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건축적인 문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가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은 일단 이 새로운 서비스, 건축을 통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모니터링, 두 번째 샘플링, 그리고 표준 모델링을 해서 이런 표준 모델들이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3가지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환경들에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진행해드리는 컨설팅 디자인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들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라거나 혹은 폐자재들을 활용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서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이런 3가지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요. 이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건축가를 만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회사 아니면 자산이 얼마 이상,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걸 욕심처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해답들을 드리면서 제공할 수 있을까? 일단 주민들하고 친밀감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주민들과 함께 같이 마을을 돌아보면서 같이 알아보는 과정,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같이 보고 같이 관리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사실은 새롭게 만든다는 것보다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건물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의 주민참여형재생사업이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에서 경로당 건물을, 쓰지 않는 경로당 건물을 주민공동시설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주민분들을 일단 만나요. 근데 주민분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 대표할 만한 분이 안 계시죠. 이제 주민들을 이제 같이 만나뵈서 주민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주민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주민과 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로당 건물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같이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가능한 제안들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고르게끔 유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상에서 이제 어떤 재료가 좀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만들면 이 결과물이란 것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간 건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마을에 애착을 갖고 그 건물에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적인 과정들이 생성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그 로스분이라고 하죠. 여유자재분. 보통 현장에서 여유분으로 110% 정도를 물량을 주문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 10%의 분의 여유자재와 그리고 철거해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용도별 혹은 연도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뭐 임시 창고를 했었는데요. 임시 창고에 보관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는 작업,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현장에 다시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적용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재사용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그거를 가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능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례로 일단 저희 그 철거 사무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작나무를 취약계층 주거 지원하는 활동 때 책상이 필요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책상을 만들어줬던 사례가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한 대여섯 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었던 과정은 저희가 관악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그 지역의 중고생들하고 같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벤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드려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데크 깔던 나무들을 가지고 그것 쪽으로 이제 넘겨서 적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사하는 현장에서 철거되는 어떤 이제 벽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 다른 부분에 계획적인 요소로 적용을 해서 이미지월이나 이런 것들로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의 과정의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뒤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 주거 지원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관악동작구에서 사실 해 뜨는 집이라는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한 어떤 사회성을 어떻게 갈증 같은 거였죠. 그런 것들을 몸으로 뛰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자원봉사단체와 저희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는 재활용 자재들을 써서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모델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0가구 정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주였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조금씩 개선시켰던 것들이 어떤 자재분이나 그런 의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구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혹은 어떤 창이나 어떤 기본적인 계획적인 방법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던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크게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수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실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었고요. 동작구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자원봉사활동 단체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이렇게 여러 팀들이 조인해서 실제 실공사비는 한 2천만 원 이상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줄였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굉장히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큰 영역의 활동들이었어요. 저희 혼자만 할 수 없었던 거였고요. 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어떤 마을 만들기 업체 혹은 또 다른 업체들과 함께만 가능했던 작업이라서 저희가 좀 더 임팩트 있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작업들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 과정 결과를 보니 저희가 건축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기존에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자재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건축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서비스화 될 수 있겠다.
표준화되면 그런 것들이 서비스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을 개보수하지만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것들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 잡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부실 수 없는 조건에 있거나 부시는 것보다 싸거나 이런 것들이 목표점이에요. 사실 현재 리모델링은. 아니면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개념을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부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겠으나 남아야 될 것들, 그리고 지금 무조건 다 부시고 다시 짓는 행위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쯤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을 활용할 방법,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었고요. 저희는 건축가로서 그런 방법들을 직접 서비스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재를 재생하거나 그리고 공간을 재생하거나 이런 큰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미션은 이제 지역의 자원 재순환을 통해 건축 서비스를 바탕으로 노후한 공간 환경을 재생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구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단계죠. 샘플링 단계입니다. 자재를 재생하는 방법과 공간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샘플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이 사실 확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지금 관악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쓰지 않는 가압장 건물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창고로 쓰기로 확정을 했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 공사를 해서 이제 6월 정도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의 측면보다는 그것이 보관되어질 장소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수집하고 운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시 어디로 활용하게끔 되었던 그런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이 서비스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재들이 나오고 어떤 사이즈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어디로 활용할지까지 그런 매뉴얼과 시스템화 시키면 이것이 버릴 자재가 아니라고 인식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상황은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공간 재생의 개념으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주의 불국사 앞입니다. 거기 숙박단지가 있는데 어릴 때 한 번쯤 다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갔었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 수학여행 이쪽으로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도 거기서 자는 일은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여기 버려진 건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이 리모델링 개념도 리모델링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거기서 작동할 수 있는지, 어떤 컨텐츠가 작동할 수 있는지가 같이 고민이 되어져서 그거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만 그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 깨끗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것이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악구의 고시원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는 드림 아카이브라는 이제 별칭을 지었는데요.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제 관악구 고시촌에 공실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슬럼화 우려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고시촌의 고시원이 공간이라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 닭장 같은 공간을 어떻게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어떤 프로그램일지가 어떤 컨텐츠일지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게 고시원이라는 어떤 고시촌 이런 특성을 벗어나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고시촌이 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하우징에서부터 어떤 또 다른 스튜디오 개념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 두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샘플링을 진행할 거고요. 저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하나의 실험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건축의 어떤 의미와 가치로서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모델들을 표준화시킴으로써 그런 것들을 퍼뜨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약간 가슴에 꽂혔던 말이라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저희 아키텍처 포 휴머니티라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데요. 전 세계 재난 지역에 가서 건축 디자인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많은 건축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공유해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재생되거나 환경들이 좋아지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부족하지만 좋았던 부분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